자, 뭐가 나왔어? 이제 챕터 파트 10 해가지고, 자, 비문학 독해만 남았네. 아까 고전 3문까지 했네. 고전 3문 안 한 줄 알았더니. 자, 비문학 독해, 자, 한 40개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번 한번 봐봐봐. 326번. 자, 326번은 정보를, 자, 주제 정보를, 중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라는 문제야.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기본인 뭐지? 자, 주제 찾기 문제랑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글에서 자,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대신에 범위를 조금 한정시켜 주지. 루소의 교육관이 무엇이냐?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루소의 교육관 주제 나오면 대부분은 마지막 문단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주어진 부분이, 자, 일정 부분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문단이 3개인데, 아마도 뭐 첫 문단, 두 번째 문단보다는 세 번째 문단이나, 또는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가, 자, 중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지,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루소에 의하면,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본능적인 심성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깨어나면서 인간의 욕망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욕심이 없고 이타적인 존재였는데, 자, 뭐가 되면서 인지가 생기면서 인간의 욕심이 발현되게 되었다. 자,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고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사회는 인간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루소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도 없지요. 그럼 첫 문단의 중심 화제어는 뭐가 될까? 첫 문단에 가장 눈에 띄는 중심, 자, 뭐죠? 단어나 중심 구조는 뭘까? 이기적 욕망이지. 이기적 욕망. 그치? 그래서 이기적 욕망 때문에 어때? 대립과 갈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기적 욕망 이전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타적인 존재까지 됐는데 인지가 발달하면서 욕망이 발전했고 이 욕망이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교육은 안 나왔어. 그럼 생각해보건대 이런 대립과 갈등을 어때? 치유할 수 있는 게 교육이 되거나 그치? 아니면은, 이기적 욕망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교육이 되거나, 뭐 이런 정도가 나오겠지. 이러한 인간사의 병폐에 대해, 이러한 인간사의 병폐가 뭐야? 욕망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라는 병폐로 인해서, 자, 병폐에 대한 처방을 내리게 쓰인 것이 에밀이라는 저서이다. 에밀이라는 저서고 에밀은 아닌데, 그 처방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인간에게 자연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아, 그럼 여기서 자연이라는 거 뭐야? 이기적 욕망 이전 상태로. 이기종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자,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자연 상태의 원초의 무고함을 되돌려 주어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루소는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이 나왔네. 그 제 교육이 나왔는데 자, 루소가 에밀이라는 아이를 저서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건 뭐다?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교육이라고 봤어. 그럼 여기서는 자, 두 번째는 나는 자연 상태로의 회귀가 가장 중심이겠지. 그래서 자연 상태라는 것은 그냥 벌거벗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 상태 이걸 말해. 자, 그래서 그 교육의 실체는 가공의 아이 에밀이 루소가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루소의 이 교육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감을 유지하면서 정신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도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는다. 자, 이게 밑줄. 자연 상태의 인간이 본래의 천진무감 유지하면서 자, 정신 육체적으로 스스로 도해가는 과정. 여기까지가 자, 루소가 생각하는 교육이지요. 뭐 자연 상태로 되돌려서 스스로 정신 육체적 도야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 이걸 교육이라고 봤어. 그래서 지식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배우고 심신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어린이가 직접 관찰하며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의 인간의 원초적인 천진무고의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유로우면서도 정직과 미덕을 가진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의 인간을 중시하는 자, 그의 인간관이 그대로 받는 것이다. 이게 줄고 자, 자연 상태의 인간. 여기서 자, 아담과 이브의 원시 상태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이전 상태, 인지의 어떤 욕망이 발현하기 이전 상태로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루소로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자 주제가 명명이 되겠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자 주제란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지를 보기 전에 이런 문제는 주제지. 머릿속에 주제를 갖고 가야 돼. 자 루소가 말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 이전 자연 상태의 천진무구한 상태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주체적 자, 선택에 의해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요게 딱 내가 정리가 되고 그것과 가장 같은 거를 선택지에서 하나 찾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은 그냥 읽어보고요. 그냥 무조건 선택지 가가지고 비슷한 말이 뭐였지? 느낌 뉘앙스가 비슷한 게 뭐지?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풀어내. 그러면 풀어놓고도 항시지 안 생겨.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틀려야 되냐면 내가 정확히 이 글의 주제를 잘못 파악해갖고 틀린 건 어쩔 수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반드시 내가 1번, 2번, 3번, 4번 보기 전에 주제를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주제와 가장 가까운 거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게 몇 번에 나와, 이제? 3번에 나오지. 그치? 3번에 나오는데, 자동이고 안전한 개성, 요게 바로 뭐지? 인간 자연 상태로 가서 스스로 정신 육체적 과정을 도해가는 것,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지식 습득은 기본, 지식은 아주 필요한 정도로만. 최소화라 그랬지. 자, 제멋대로는 개요를 반듯한 수로로. 어찌 보면은, 자, 제멋대로의 수로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반듯한 수로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 책임감, 특권, 요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지. 없는 거 가지고, 이 말이 그럴싸한데 하고 현혹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7번은, 자, 327번은 뭐가 됩니까? 자, 국어와 한민족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와 한민족의 관계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결국 뭐죠?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요. 올바른 인식을 도달해가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요거는 자, 찾아보시고 2번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자, 328번 한번 봐보자. 다음 글에서 답을 얻기 어려운 것. 자, 그러면 세 가지는 본문에 나오겠지. 한 가지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지. 선택지를. 자, 1번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뉴미디어인가 봐. 뉴미디어. 시각적으로 봐서 뉴미디어. 자, 해가지고 1번은 자, 뉴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에 올바른 인식 밑줄 거. 뉴미디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두 번째는 뉴미디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어떻게 되는가? 문제 해결. 밑줄 거. 문제 해결. 뉴미디어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치?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어떻게 해주는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미술고,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과정이 중요한 키워드지.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올바른 활용 방안,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 자, 올바른 활용, 밑줄, 전제, 밑줄.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어. 4개 중에 3개는 나온다는 뜻이야. 인식의 중요성이 나와야 되고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와야 되고요. 의사소통의 과정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올바른 활용에 대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자, 출발. 과거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 또는 텔레비전이 처음 방영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는 당위의 명제지, 팩트지. 그러나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뉴미디어 세계는 과거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이 우리 미에 미쳤던 단편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 사회를 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커다란 충격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줄은 뉴미디어 밑줄, 자, 네 번째 줄에 커다란 충격 밑줄. 이게 중심 키워드지. 그러니까 과거에 라디오가 등장하고 TV에 등장할 때도 충격이었지. 근데 지금 뉴미디어의 등장은 그때의 충격과는 견줄 수 없는 자, 더욱 커다란 충격이다. 이거지. 그래서 뉴미디어의 어찌 보면은 자, 중요성 이게 언급이 돼 있어. 자,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뉴미디어는 뉴미디어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에 달리고 있는 뉴미디어의 한 가지라고 보면 되겠지. 사실 여러분들 9시 뉴스 같은 거 안 보지. 그치? 텔레비, 정규 편성되는 뉴스 거의 안 보지. 근데 꼭 필요한 뉴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통 보게 돼? 유튜브나 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뉴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어. 이렇게 뉴미디어는 실든 좋든 간에 사회 변화에 대한 시대 요청으로 하나의 추세로 밀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뉴미디어가 기술 특성을 기반으로 인간과 인간의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익부 빈익빈을 낳아 사회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가? 두 번째 줄, 여기 세 번째 줄 밑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밑줄. 사회 경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까? 밑줄.
그러니까 자, 앞으로 이 뉴미디어가 앞으로 자,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수도 있고요. 자,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두 번째는 자, 기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아직은 뉴미디어에 대해서 판단의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어. 그만큼 어때? 그만큼 이 뉴미디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디어의 등장이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문제의 해결이 여기 물결 표시해봐. 이 문제의 해결이 물결 표시해봐. 자, 이거는 몇 번 선택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2번 문제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느 한 집단의 노력이나 한 요소의 충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과학적 기술 차원의 뉴미디어가 갖는 가능성,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정신적, 물질적 자산, 그리고 양자를 연결해주는 행정적, 경제, 엘리트들의 정책 등과 같은 총체적인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살펴야 된다. 미술과 총체적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자, 고찰 요거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 만드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드는 사람만 잘한다고, 소비하는 사람만 잘한다고 이 뉴미디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2번의 답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선택지 2번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그러나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자, 밑줄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물결 표처럼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이거는 몇 번에 대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4번 쪽으로 가겠지. 자, 조금만 더 읽어봐. 뉴미디어에 있어서 그것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 이 말이 여기서 직접 나오네.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 물결 표시. 그럼 여기다가 4번이라고 쓰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 2번 아까 확인됐어. 4번 확인됐어. 자, 그래서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작용하는 것과 그리 다르진 않아. 그러니까 문제 활용 방안에 대한 전제는 기존에 있는 TV, 라디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즉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주체적 시각의 정립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을 자연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 올바른 활용 방안은 뭐냐면 기존의 미디어 활용 방안하고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자,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것도 네 번째 문단은 4번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자, 이른바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데서 뉴미디어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중추적 기제이며 지배적 커미션이 양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즉, 자, 여기 밑주고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장밋빛 환상의 자료에서 미더스의 왕의 황금의 손처럼 스스로 파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 자, 뉴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때? 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자, 조심하게 접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거 보여줘.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명시적으로 찾았는데 1번하고 3번은 명시로 써져 있지는 않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돼. 뉴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왜 중요할까? 이거지. 왜 중요할까? 자, 우리 기존 현대사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밋빛 미래가 되거나 또는 미다스의 손처럼 모든 것을 파멸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뉴미디어는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 기제가 되고 있어.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문단을 통해서 올바르게 의지가 인식해야 돼. 이거를 장밋빛으로 그려낼 거냐? 오케이?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거냐? 이거는 나와. 그런데 3번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생산자가 어떻게 만들어내고요. 그치? 소비자가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요.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없잖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은 결국 뉴미디어 등장에 대한 과제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제목을 붙인다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뉴미디어를 올바로 활용하고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 이걸 주제로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글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비문학을 공부할 때 답을 찾았어. 거기서 행복해하지 말고요. 이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지. 없잖아. 그럼 내가 이걸 읽었는데 답을 찾았는데 중요한 건 이 글의 중심 화제어가 뭐지? 그럼 뉴 미디어야. 이 글의 주제가 뭐지? 주제가 뭐지?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현대사의 뉴 미디어의 중요성과 올바른 활용 방안 이런 식의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맞든 틀리든 따지지 말고 주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요. 뭐에서? 비문학에서. 그래 독해가 조금씩이라도 느는 게 보입니다. 왜냐면 독해라는 게 읽을 독자 풀 했잖아. 읽고 해석해야 돼. 근데 읽고 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읽고 내가 해석이 돼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 선생님이 두 편의 글을 통해서 자 연습을 해본 거야. 로쏘의 M이라고 여기 미디어하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요. 자 329번은 아마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잡아보자. 이건 맞았네. 우리 근제. 일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 자, 일치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죠. 차이나가 이때 성립됐나 보다. 1949년에 독립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자 베이징 내외성의 성벽과 해자는 도시 근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철거되고 매립되었다. 뭐가? 베이징의 내외 성벽과 해자가 철거되고 매립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 도로나 건물이 들어섰어. 그리고 이후 1984년 개통된 지하철 환상선은 옛날에 내 성벽 밑을 지나가고 있어. 자, 1번 봐봐봐. 베이징의 지하철은 자, 뭐라고 돼 있지? 자, 내 성벽과 예 성벽을 통과한다. 베이징의 지하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 지하철 환상선은 내 성벽을 자, 지나간다라고 돼 있지. 외 성벽을 통과한다는 말은 언급이 없지. 그래서 1번은 부정확한 정보네. 뉴욕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온 미국인 친구가 내게 이런 느낌을 말한 적이 있다. 와이탄과 난징로라는 중심이 있는 상하이는 맨하탄이 있는 뉴욕과 닮았지만 베이징은 자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해 중심이 없군. 자 미국에서 처음 온 친구가 상해는 중심이 있어서 뉴욕과 비슷하고 베이징은 자 중심부가 없어서 LA와 비슷하군 하는 감상을 보였습니다. 이거 됐지. 자, 근데 4번 아직 안 나왔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이징에도 중심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아이는 베이징을 보니까 중심이 없는 도시 같았어. 그런데 실제로 자 베이징에도 중심은 있었어. 그게 뭔데? 자금성이다. 자금성이었다. 중심이.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 청나라가 붕괴되자 정치의 중심이 중화민국 총통부를 비롯하여 국무원 등이 설치된 자금생속 중에 중난하이로 옮겨갔다. 이곳이 중심이라는 거지. 중화인민공화국에.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자금성은 자 고궁박물원이 이후에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봐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베이징의 성벽은 자 해체되었다. 자 첫 줄에 나오지. 자 뭐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자 베이징가 됐고 근대화의 방해가 된다고 해 철거되고 매립되었다. 2번은 맞는 말이지 정확하게. 3번 자 성벽 해체 후 도로가 있던 자리에 다시 고궁박물관. 도로가 있던 자 성벽과 해자가 해체된 자리에는 도로나 건물이 들어선 거고요. 고궁박물관이 된 거는 자 자금성이 나중에 고궁박물관이 된 거지. 자금성이. 그렇죠? 베이징의 내외 성벽이 아니라 3번도 잘못됐죠. 중화민국 당시 국무원과 중난하의 관계는 베이징과 로스앤젤레스 관계와 같다. 베이징과 로스앤젤레스 관계가 자 사실은 베이징하고 로스앤젤레스는 중심이 없는 건데 국무원과 중난하이는 자 저기 베이징의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지요. 오케이? 그래서 329번에는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330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근제가 틀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자고. 가로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 또 1, 2, 3, 4 보니까 국책사업이 이 글의 중심 화제인가 보다. 그치? 자, 선택지 잘 들어가 보자. 이것도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적절한 거면 4개 중에 하나만 맞고 3개 틀리지. 이런 선택지는 먼저 안 읽어주는 게 좋아.
먼저 읽어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정보를 세 개를 입력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글을 끝낸다면 어떻게 끝낼까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읽어주는 게 좋아. 선택지를 안 보고 자 읽어보자. 지역과 집단이 나누어지고 이기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민들은 자기 마을이나 집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환경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해석을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만들고자 한다. 집단화하고자 한다. 그들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좋지만 농수산물이나 해산물을 싸게 팔거나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면 오염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어찌 보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 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지역 간 집단 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동시에 마을 내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어업을 하는 사람은 이 국책 사업이 들어가고 오염이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잖아.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은 보상금을 받아서 득을 볼 수 있잖아. 더 큰 덕을. 그러다 보면 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갈등이 생길 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정서적 의존관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이해를 잘 대변해 주신 능력이 있는 리더를 선호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필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하고요. 그냥 보상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인물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리더는 같은 인물일까 다른 인물일까? 다른 인물이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또 리더를 고르는데 또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지. 다툼이 노정될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이런 리더를 선별하는데 계속해서 어때?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이 양산되게 된다. 노출되게 된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국책사업은 주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 결코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지. 국책사업은 지역사회를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하겠다. 결국 리더도 목적의식을 달리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 2번을 말하고 있지. 지역 주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거는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로 확대. 이거는 언급이 안 돼 있지. 그치? 예전에 저희 하나의 사례를,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떤 사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핵폐기물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방패장을 건립해야 돼. 방패장. 방사능 유출물 폐기장.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했다가 지금 태평양에다 방류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잖아. 방패장이 원자력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예전에 저기 전라북도 위도라는 섬에다가 방패장을 만들려고 했어. 위도라는 섬에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도 주민들이 찬반이 엄청나게 컸어. 어떤 사람은 반대할까? 그 위도를 중심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은 방패장이 들어옴으로써 환경 오염되면은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지잖아. 그럼 반대하겠지. 그런데 그 위도에서 슈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니까. 그래서 아주 갈등이 심화됐어. 근데 이제 결국은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커가지고 방패장 설립을 못하게 되고, 다시 그 국가에서 이 방패장을 가져가는 지자체에게는 엄청난 보상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다시 받았어. 그러자 어디가 가져갔냐면 경주 지역에서, 경주 외곽 지역에서 가져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져간 만큼 뭐를 줬냐면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거든. 지역 발전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국책 사업이 그 당시 지역 주민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왜? 득보는 놈도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국책 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처럼 그늘도 있을 수 있다. 요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331번은 그냥 풀 건데, 다음 교에서 여백임이 조금 문제를 추론해 봐야 되는데, 동양화에서는 어찌 보면은 꼭 그림을 그려내는 부분보다는, 여백을 통해서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그 여유의 공간이 되려 그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도 해. 이거를 시조로 와서 지금 물어보는 여백의 미는 어떤 삶의 여유, 이걸 보여주는데, 그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래가 우리가 대부분 뭐지?
강호 한정가류야. 강호 한정가류. 자연을 벗하며 자연을 즐기는 노래.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강호 한정가류야. 강호 한정가류. 4번 같은 경우도 이별의 노래이긴 한데, 그리고 자연을 배경으로 조금 여유 있는 거를 보여주고요. 근데 1번은 교훈적 성격의, 자, 계도적 노래야. 1번은. 자, 1번의 노래 뭐냐면, 지압이 밭갈러 간대 밭골이 이고가 밥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친하고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실까. 지압이 모시는 거를 손님 대하듯이 정성과 자, 성의를 다하여라. 이것서 자, 주세복의 오륜가 중에 부부유별이라는 자, 유교적 덕목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겨줘. 교훈적 메시지.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호 한정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고요. 4번은 자, 쓸쓸한, 자, 뭐죠? 님 없이 지내는 쓸쓸한 화자의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거든. 이것도 역시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보시면, 자, 문학의 두 가지 목적, 그러면 교훈적 목적과 쾌락적 목적이 있어. 1번 같은 경우는 교훈적 목적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선율이니까 쾌락적 목적이지.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1번 찾아줍시다. (332번) 한번 봐보자. 지문이 좀 긴데 글쓴이의 태도를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봐봐봐. 선진국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야. 적대적 밑줄.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쟁 현상에 대해서 패배주의군, 자, 국가 간 경쟁 밑줄, 패배주의 밑줄. 국가 간인데 국가 가라고 오타가 났네. 국가 간. 자, 패배주의. 경쟁에 대해서 패배주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군. 3번. 초국적 조직의 성장에 대해서 우호적이군. 초국적 조직, 우호적 밑줄.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적극, 개방적 민족주의. 자, 적극 밑줄. 자, 이거는 쌤이, 자, 선택지가 긍정 밟으니까 하나만 답이지. 근데 먼저 읽은 이유는 선택지를 먼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문이 꽤 길지. 자, 이거를 안 읽고 지문을 쭉 보고 선택지를 보면, 이 내용이 어디 나왔지 하고 또 찾아야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지문이 아니라 선택지 길이가 너무 짧고,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봐두고 가는 게, 자, 좋을 수 있어. 자, 출발.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 동그라미. 항상 읽을 때 전문단에 중심하세요. 세계화. 세계와 관련된 무한경쟁, 국가경쟁력, 시장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세계화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 확대되어 상호 우정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 간의 협력, 자, 조정과 협력이 필요된 강화된 현상을 의미한다. 자, 21세기 세계화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지. 전문단에서는 그냥 세계화의 뜻이야. 세계화의, 자, 비중, 요걸 말해주고 있어. 두 번째 문단. 자, 그 다음에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 증대 밑줄.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 자, 개종 국가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던 문제들을 담당하기에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군수의 계속 증대되고 있다. 자, 국제연합, UN, 국제통화기구, IMF, 세계무역기구, WTO 등 정부 간 조직 이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같은 비정부 조직 또한 커지고 있다. 자, 미주고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와? 아까 초국적 조직. 많아지고 기능이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가 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자, 국제 간의 갈등을 자,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초국적 조직이 자, 커지겠지. 그럼 아까 3번 보시면 자, 초국적 조직 성장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비판적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지.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도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아까 경제 과정인데 이제 문화 영역에서도 자, 문화의 생산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 서로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밑줄거.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자, 문화 영역의 세계화. 이 세계화는 초국적,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 역시 긍정적인 가치도 있지만, 선진 문화에 예속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초국적 조직이 꼭 우호적이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급속한 재구조화는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 세계화가 우리 삶과 질에 크게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구의 음식, 의류 문화는 물론 미국 할리우드 영화나 팝뮤직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유입은 우리 일상 거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를 끼치고 있다. 네 번째 문단.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오지. 그다음에 국가 간의 경쟁도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패배주의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그다음에 4번에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지.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봐. 우리들은 세계화에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니할 것이다. 밑줄거. 여기 나왔네. 세계화에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된다. 세계화에다가 개방적 민족주의까지 더해야 돼. 개방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세국주의 정책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을 탈 수 없다라는 거지. 민족 정체성을 지키되 개방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개방적 민족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만하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21세기가 요약해보자.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 세계화의 과정 중에서 초국적 조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화, 경제적, 금융 또는 문화적 세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개방적 민족주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개방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지역적, 아시아적, 유럽적 이런 거겠지. 지역적, 지구적 호혜평등의 질서. 호혜라는 거야. 상호 혜택을 주고받느냐.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방적 민족주의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세계화의 방향입니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글쓰니까 가장 힘주어 말하고 오는 것은 뭐야? 개방적 민족주의의 필요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케이? 21세기 세계화 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개방적 민족주의의 필요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자, 333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벤또 돈부리 같은 말은 강력한 동기에서 우리가 거부하지. 자, 일본어는 우리가 어때? 좀 체질적으로 싫지. 이건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그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겠지. 그게 바로 민족 정서 이렇게 가면 되겠고, 334번은 아름다움의 표현의 방법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넘어가고 335 한번 가보자. 자, 논리적 읽기를 통해서 지시어나 접속어를 찾아 넣어라 이거지.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의견 밑줄거.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려있는 인식이지. 자,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이 제시하는 것보다, 현재의 명예훼손 관련법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자, 뒷부분은, 언론에 대한 인식인데, 명예훼손에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지. 앞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그런데, 또는 그지만,
자, 어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그런데나, 하지만이나, 그러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안 되겠지. 4번은 버리자고. 자,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자, 띠리리리리 자, 어떤 사람이 나쁜 평판을 얻게 될 만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보면, 자, 여기 뭐 들어갈까? 설령 어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만일이 들어가면 뭐 해야 돼? 만일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끝나야지. 만일 뭐뭐라면, 그치? 여기서는 설령 했다 손 치더라도,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 설령 또는 설사, 이게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1번은 그리고 2번은 따라서 3번은 하지만이지. 요거 갖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설사 어떤 사람이 나쁜 평판을 얻게 될 만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무고한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관행은 금지되어야 된다.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은 대중이 관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뿐이다. 자,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더라도 보도하여 무고한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관행은 금지돼야 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의 관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야. 그럼 디귿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역접이 되지. 그러니까 가짜뉴스 만드는 거 금지해야 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열린 마음이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디귿에도 역적관계 접속어가 들어가. 근제야.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2번에서 중요한데 뭐뭐 했다 손 하더라도 그러면 설사가 들어가지 만일로 들어가진 않아. 만일 if니까 만일 했다면 이렇게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36번 여러분들 또 꽤 어려워하는 것들이지. 순서 바로잡기. 자, 순서 바로잡기는 바로 가봐. 자, 가다니까 가가 먼저 오거나 다가 먼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겠지. 가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 요거 갖고 판단하는 거야. 알 수 없으니까 가부터 읽어야지. 그치? 가부터. 자, 국어의 발견 그리고 국민의 발견은 독립신문이 바라보는 자 뭐죠? 관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 독립신문이 나오지. 독립신문의 관점. 독립신문은 뭐야? 국어의 발견, 국민의 발견. 서술필은 독립신문이 특정 정파에 기속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와 개혁의 주체는 양반과 정치인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당시의 상식과 정치 의식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사상의 전환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 독립신문에서 드러내는 관점은 뭐냐면 자, 국어의 발견이고요. 국민의 발견이야. 국어를 통해서 자, 정치의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국민이 됩니다. 완전히 뒤집는 요게 되는데 뒤진이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독립신문에 드러난 관점이 소개되고 있지. 자, 그럼 다문단을 가봐야 돼. 다문단을 가보면 독립신문의 출현은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여기가 겸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문이니까. 그치? 자, 그 단적인 애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에 원래된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을 택한 데 잘 드러난다. 순 한글로 기사를 작성하고 상업 광고를 게재하여 시골에 사는 평민 여성에게까지 독자를 여기는 자, 대중신문은 독립신문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영향은 뭐냐면 한글을 통해서 마지막에 평민과 여성까지 독자로 끌어들이는 대중신문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지? 독립신문의 출간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거에 들어가 있는 관점이 나왔지. 그럼 관점이 먼저 나와야 돼? 신문 출간이 먼저 나와야 돼? 화제라면은 신문의 출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자, 이 글은 다로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이 독립신문, 자, 한글이고, 한글을 통해서 평민과 여성을, 자, 끌어들인 것은 바로 뭐다? 국어의 발견이고, 국민의 발견이지. 그치? 그래서 다가 뒤로 가겠지. 자,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일 거야. 2번 아니면 4번인데 고맙게 라로 무조건 가래. 라로 무조건 가면 자 독립신문이 이처럼 한글을 채택한 표면적 이유는 상하기처 막론하고 민중이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당시 야만의 언어로 전락한 한자를 버리고 문명의 언어인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고도 안목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한다는데 근대적 국민주의였다. 그래서 라문단은 뭐가 나왔어? 라문단에서는 독립신문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유대감을 자 만들어내고요. 이게 바로 뭐다? 근대적 민주주의를 만들었지. 근대적 민족주의? 국민주의. 근대적 국민주의.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한글을 사용해서 자 어때? 우리 국민을 근대화시키고자 했다. 이게 나오지. 라가 나와. 그리고 나서 자 뭐지? 나가 나올래? 가가 나올래? 이거지. 그러면 가가 나오면 이런 독립신문에 들어가 있는 관점은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나가 나온다면, 나는 봐봐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가 그런 의미가 나오지. 자, 그런 의미가, 라 다음에 나가 나온다면, 그런 의미가 이걸 받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나가 가 뒤에 나온다면, 자, 요거를 그런 의미가 받겠지. 그치?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의미가 뭔가 봐봐. 독립신문이 국어를 발견한 것은, 자, 독립신문이 국어를 발견한 것은 마틴 루터나 귀족이 성직자의 고급 언어였던 라틴어로 된 성격을 일반 평민의 언어는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뭐 우리가 뭐지?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니까. 한글을 선택한 거를, 자, 라틴어를 버리고 독립어를 선택한 것과 같다. 라는 거에 빗대는 거지. 자, 조금 더 가보면 독일어의 발견이 종교개혁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듯 독립신문의 한글 채택 역시 국어의 발견, 국민의 발견, 나아가 근대적 국가의 발견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국어의 발견과 국민의 발견은 자 사상의 전환을 자 근대적으로 바꿔놓은 거지요. 그럼 뭐가 먼저 와야 돼? 다부터 라를 갖다가 나를 거쳐서 가에서 결론을 맺어줘야지. 정답은 자 2번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337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하지 않은 거고 답만 찾아보자. 헷갈리면 안 돼. 첫 문장 봐봐봐. 앨리스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 문제는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의 산물이다.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근데 4번은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 신념의 원인이 된다.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본문의 내용과 거꾸로 돼 있네. 그쵸? 자, 338번은 풀지 맙시다. 답이 1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는데 1번으로만 풀기도 어렵고 4번으로만 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거는 편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지 친구의 어떤 자 단점도 헤아리는 친구. 그래서 위에 거는 4번이 좋고 아래 거는 1번이 좋아.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1번, 4번 두 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조금 여러 쌤이 다음 책을 만들면 요 문제는 빼려고 해요. 문제는 빼려고. 자. 339번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대중매체가 갖고 있는 태도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그치? 요거는 답만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문단 봐봐봐. 두 번째 문단. 무엇보다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지. 대중매체는 결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 뭐 보수 언론은 뭐 조중동 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해가지고 이들은 신문이라는 뭐죠 언론의 매체지만은 굉장히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지요. 한편으로 진보적 색깔을 띠는 것은 뭐 한겨레 신문이나 또는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보적 색채를 띠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있지요. 그래서 매체라는 게 뉴스라는 게 꼭 어때? 객관적인 중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자 뭐죠? 매체를 볼 때는 마지막 문단에도 나오는데 여러 매체를 자 두루두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340번 우리 근제 틀렸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소설 방식으로 적절한 것. 자, 봐보자.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은 예술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자, 밑줄 쭉 그어.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은 예술을 위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자,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 자, 이거는 주장이지, 일단이. 계속 이지가 과학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듯이, 자, 이지라는 건 논리적 지식이지, 논리적 이해, 지혜지. 자, 정렬은 예술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렬이 중요해. 우리 한국은 장구와 문화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우리 문화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옛날 신문사에서 예술가들이 사회적 푸대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미술, 건축과 조각 등에 대한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겼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과학보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한국의 예술 분야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세우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밑줄고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진 풍부한 감정 내지 뜨거운 정열에 힘입은 바 크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이 필요해. 한국은 예술이 발달해 있는 나라야. 그거는 왜 그래? 한국인에게는 자, 풍부한 감정 내지 뜨거운 정열이 있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예술이 발전하려면 정열과 감정이 있어야 돼. 한국은 예술과 정열이 뛰어나. 그러므로 한국 예술이 과거보다 발전해 있어. 이거지. 이거는 연역적 방법이야. 일반론을 먼저 제시한 다음 우리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나라가 이런 정열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 발달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 방법이야. 귀납적 방법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열과 감정이 풍부해서 예술이 발달해 있어. 자, 저희 프랑스 사람 역시 예술과 감정이 우리 못지않아 예술이 발달해 있어. 영국 사람 역시 자, 감정과 정열이 뛰어나 예술이 발달해 있어. 그러므로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선 풍부한 감정과 뜨거운 정열이 필요해. 이렇게 끝나면 귀납이야.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시킨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실을 들어주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 진술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정답은 1번.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